국제 금시장은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곡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깊숙한 곳에서는 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금매입 전략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올해 공식 발표한 금매입량은 고작 25톤, 월 평균 약 2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숫자만 보면 중앙은행의 외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규모 매입이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규모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겉보기 수치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원자재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이렇게 미미한 수준의 금매입만 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금시장에서는 공식 발표는 참고용일 뿐 실제 매입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국제 금 유통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금 가격의 구조적 움직임과 중국 내 프리미엄 상승 흐름이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셋째, 중국은 과거에도 금 매입을 5, 6년간 숨긴 뒤 한꺼번에 공개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조용한 발표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금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 방어하고 달러 리스크를 회피하며 자국 통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세계 각국이 금매입 경쟁에 뛰어드는 이 시점에 중국이 유독 미미한 규모만 매입했다는 설명은 시장 논리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식 매입량 25톤은 이제 시장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 분석 기관들은 중국이 올해 공식 발표치의 최대 10배, 즉 250톤 규모를 실제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식 발표는 단지 포장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왜 중국은 자신들의 금 매입량을 숨기려 하는가?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이 국제 금값과 글로벌 금융 질서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25톤이라는 숫자가 중국의 금 매입을 평범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국제 금시장 데이터는 이를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 독립기관과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중국이 실제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의 규모를 250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공식 발표량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근거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스위스 관세청 및 홍콩 세관 자료에서 중국 본토로 유입된 금괴의 흐름이 최근 두 해 사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2024년 4월부터 8월 사이 스위스 중국 본토로 향한 대형 금괴 400원 이동이 평년 대비 현저히 많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반 민간 소비 수준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또한 홍콩을 통한 금 공급이 중국 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한 흔적이 있으며 이는 곧 중국 정부 혹은 중앙은행 차원의 대형 매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ETF 금 상장 지수펀드의 움직임을 보면 북미와 유럽의 금 ETF에서 대량의 자금 이탈이 관측되었고 이 물량이 아시아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ETF는 회계의 투명성이 높지만 한번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 세계 4대 정연업체 및 글로벌 운송사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형 금 주문이 다수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흐름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즉, 중국은 조용한 흡수를 통해 대형 금고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식 발표된 25톤은 단지 공식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소시에테 제네랄에는 여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중국이 사실상 최대 250톤까지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발표 사이에 10배에 달하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숫자상의 오차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금융질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체계 내부에 머물던 중국이 금을 통해 새로운 해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매입 전략은 단순한 외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
현재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앞으로 국제 금값과 글로벌 자산 시장 그리고 달러 중심 체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중국의 금 매입 의혹이 단순히 250톤 매입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금시장 전문가들과 아시아 금협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훨씬 더 충격적인 분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50톤에 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중국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힌 약이 135톤의 금 보유량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일부 전문가 추산과 대비하면 사실상 200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일본 금시장협회 브루스 아이케미즈 전 이사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는 50톤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30년 넘게 아시아 금, 외환 시장을 분석해온 인물로 국제 금 시장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초대형 격차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전통적 공개 방식입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2009년, 2015년 각각 6년치, 5년치 비공개 매입분을 한꺼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중국은 금 매입을 숨기는 것이 일상이라는 시장의 일반적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의 불일치입니다. 국제 금괴 이동, ETF 이탈분 향방, 스위스 홍콩 수출입 자료, 글로벌 금정년, 운송업체 내부 데이터 등 모든 흐름이 중국 내 대규모 흡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로 설명할 수 없는 물량의 이동은 국가 차원의 매입을 뜻합니다. 중국은 매년 370톤 내외의 금을 자체 생산하는 세계 1위 금 생산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이 거의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부분 국내에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은 국내 생산 더스 해외 비공식 매입이라는 이중 루트를 통해 외부의 감시망을 피해 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금은 미국의 금융 제재와 달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자산입니다. 중국이 이를 외부에 과도하게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 보유량이 많을수록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조용한 축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50톤이라는 수치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금 보유국 위치로 도약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 금융 질서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금 매입이 공식 수치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 불일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금 매입 규모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금 보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극도로 불투명한 금 수입 구조입니다. 중국은 금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왔고 특히 최근 2-3년 사이 홍콩과 스위스를 통한 대규모 금괴 이동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입량이 중앙은행 매입인지 민간 소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금 수입 유통 관련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정확한 매입 추정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은 전략적 이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민은행의 전통적인 발표 방식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년 동안 매입한 금을 한 번에 발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6년치 매입을, 2015년에는 5-6년 동안 비공개로 축적한 금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민은행이 금매입 관련 발표를 하지 않는 기간은 곧 조용한 매입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에 공백이 생기는 순간 국제시장은 중국이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된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 데이터와 공식 발표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를 통한 금괴 이동 기록,
금 ETF에서 빠져나간 비정상적 물량, 글로벌 운송, 정연업체의 대형 주문 증가, 중국 상하이금 거래소, SGE의 프리미엄 급등 등 실물 데이터를 보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금의 실제 규모는 최소 250톤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공식 발표치인 25톤과 정확히 10배 차이가 나며 우연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은 금이 미국 금융 제재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유량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됩니다. 즉,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국제 금융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 매입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공개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중국의 금 관련 공식 통계는 그 자체로 완전한 정보를 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략적 침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발표하지 않은 수년치 금 매입이 이미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을 축적했는지는 공식 발표보다 시장 데이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매입 실체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단서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시장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금 유통 흐름, 정연업체 출하량, 국제 운송사 기록, ETF 금, 상장 지수 펀드, 자금 흐름, 그리고 상하이금 거래소, SGE의 프리미엄 변동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중국이 조용하지만 대규모로 금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를 통한 금괴 이동 기록입니다. 스위스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중국 본토로 향한 금 수출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 8월 사이에는 400온스급 대형 금괴 중앙은행 매입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의 이동이 평년 대비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 소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구조로 누군가가 대규모로 조용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홍콩을 통한 금 유입량 또한 같은 기간 급증했으며 홍콩 세관 데이터는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금괴의 증가폭이 민간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중산층 소비만으로는 이 급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또는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ETF 금괴 이탈 흐름입니다. 2024년 들어 북미와 유럽의 주요 금 ETF에서 대량의 금괴가 빠져나갔습니다. ETF는 투명한 회계 구조를 갖고 있어 자금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는 추적되지만 일단 금괴가 아시아로 이동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거의 비공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빠져나간 금괴 상당 부분이 행방불명으로 잡히고 있으며 이 물량이 중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글로벌 정연업체와 운송사의 내부 보고입니다. 세계 4대 정연업체 중 하나인 MKS 팸프를 비롯해 여러 국제 운송사들은 올해 들어 아시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대규모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소시에테 제네랄이 중국의 실제 매입량을 최대 250톤으로 추정한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시장 가격을 흔들지 않기 위해 대량 매입을 분산된 여러 경로로 나누어 조용히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중국 상하이금 거래소 SGE의 프리미엄 급등 현상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금 수요가 갑자기 폭증할 경우 SGE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 SGE 프리미엄이 수차례 폭등했으며 이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대량 매입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내부 수요만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공식 발표와 시장 데이터의 10배 괴리입니다. 공식 발표 25톤, vs 시장 추정 250톤. 정확히 10배 차이가 나며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패턴입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전략적 행동이며 시장 데이터는 그 격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지표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조용한 방식으로 금을 대량 흡수하고 있으며 국제 금 시장의 가장 공격적인 매수자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실제 금 매입 규모를 추정할 때 해외 데이터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징후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국내 금 시장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은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모순되며 중국이 조용하게 대규모 금 흡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명확한 신호는 상하이 금 거래소 SGE 프리미엄의 비정상적 급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금 시세와 중국 내 금 시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23년과 2024년 사이 SGE 프리미엄은 반복적으로 튀어 올랐고 때로는 온스당 40, 60달러 이상의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음을 뜻하며 통상 민간 소비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누군가가 시장에 드러나지 않게 대량으로 금을 흡수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국의 연간 금광산 생산량과 유통 구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으로 연간 약 370톤 내외의 금을 생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이 거의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부분 국내에서만 소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국내 생산만으로 이미 막대한 양의 금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비공식적으로 매입한 금까지 더해진다면 외부에서 실제 보유량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이중 축적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금 비축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중국 민간 부문의 수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금 유통량 증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금반지, 금목걸이, 투자용 금괴 소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수백 톤 규모의 금 유입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2024년 들어 관측된 금괴 수입량 증가세는 민간 소비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움직였고 이는 중앙은행 혹은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흐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국가 외환 구조 변화와의 연계성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외환 보유의 구조를 비달러 자산 중심으로 개편해 왔습니다. 금은 그 중심 자산으로 꼽히며 달러 위주의 자산 조정과 맞물려 중국이 조용히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추정을 더욱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중국 내부 금 수요를 부풀리는 정책적 요인입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 부진, 부동산 위기, 위안화 약세 등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수요만으로는 전체 금 유입량을 설명할 수 없고 국가 차원의 숨은 매입이 실제 수급 불균형의 핵심입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비정상적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공식 발표와 달리 조용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 조용한 축적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움직임이며 국제 금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단순한 투자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금을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네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금융 제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미국은 달러 결제망과 국제은행 시스템, SWIFT, 달러 기반 자산을 통해 타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SWIFT에서 배제되며 해외 자산이 동결된 사례는 중국에게 매우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미국, 중국 간 갈등이 기술, 무역,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느 순간 금융 제재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미 제재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략이 되었고 금이 바로 그 해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 자산의 구조적 위험 증가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돌파했고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미국 국채의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이 환경에서 중국은 거대한 외환 보유를 미국 국채 위주로 유지하는 것을 더 이상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금 비중을 꾸준히 늘린 것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반영입니다. 금은 미국의 신용 리스크로부터 독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훨씬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금이 정치적 중립성과 제재 불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실물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금은 어느 국가의 부채도 아니며 어느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대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시대에 금은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제한 안전자산입니다. 카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와 MKS 팸프 애널리스트들도 공통적으로 중국은 달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금을 축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직결됩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국제무역 결제 통화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국제적으로 신뢰받으려면 강력한 실물 담보가 필요합니다. 금 보유량은 통화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통화 안정성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을 축적하는 이유는 위안화를 글로벌 결제 시장, 석유 거래, 양자 통화 스와프에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 매입은 단순히 안전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 탈달러 전략, 그리고 새로운 금융 패권 경쟁의 준비 과정입니다. 즉, 금은 중국에게 있어 전쟁 없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다음 금융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 전략 자산입니다. 중국의 조용한 금 대량 매입은 단순히 한 국가의 투자 전략을 넘어 국제 금값의 중장기 흐름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금은 연간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고 생산량 또한 큰 폭으로 늘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중국처럼 몇 년에 걸쳐 수백 톤 단위로 금을 흡수하는 국가가 등장한다면 금의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속 갱신한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 외에도 바로 숨은 수요, 즉 중국의 비공식적 매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금은 다른 자산과 달리 공급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금광 개발부터 생산까지 최소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연간 신규 공급량은 약 4,700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4,700톤 중 상당 부분이 보석 산업용 등으로 이미 소비되고 실제로 시장에 흐르는 투자용 금괴는 훨씬 더 적다는 점입니다. 이 제한된 시장에서 중국이 수백 톤을 흡수하면 결국 거래 가능한 금의 양은 급속히 감소합니다. 여기에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경쟁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유통량은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는 25톤만 매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50톤 수준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국제 금값의 흐름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식 수치 기준으로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실제 수급 기준으로는 국제 금 시세에 장기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금이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 전쟁, 금융 위기 국면에서만 금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패권 경쟁, 미중 갈등, 탈달러 흐름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금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이러한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시장은 이를 가격에 점점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보험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수록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금 비중을 재조정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금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SG 상하이금 거래소 프리미엄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는 현상도 국제 금값의 상향 압력을 강화합니다. 중국 내부 수요가 국제 시세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아시아 시장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조용한 금 축적은 국제 금값이 조정 구간이 있어도 빠르게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 금값 상승의 기반은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구조적 변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금축적 전략은 국제 금 시세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금융 질서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경쟁 가속화와 달러 패권의 점진적 약화입니다.
이 두 흐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의 조용한 움직임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패턴을 보면 2022년 이후로 역사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금을 축적하는데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달러 자산의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의 신뢰 자산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금융제재 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국이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대거 축적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른 신흥국 중앙은행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금이 다음 금융시대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터키,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가 금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금 기반 국제 금융 구조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금 축적은 달러 패권 약화를 가속화합니다. 달러는 국제 결제, 무역 금융에서 절대적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이 금융 제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달러 리스크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국가가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국제 결제망에서 차단될 수 있는 위험은 달러를 더 이상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금 매입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한 정치적 중립 자산이며 미국의 금융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외환 보유에서 달러 비중이 줄고 금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 터키, 중동 국가들은 외환 보유의 달러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고 남미,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금 비중 확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고 달러의 가치 변동성을 높이며 미국의 금융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금을 축적함으로써 위안화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위안화 결제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움직임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숨은 금 매집을 통해 촉발한 변화는 단순한 금 시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 체제 전체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달러는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니며 금은 다시 한번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축적 전략은 단순히 국제 금값 상승이나 중앙은행들의 매입 경쟁을 촉발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글로벌 금융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위안화의 국제적 신뢰도 상승과 금이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향후 수십 년의 금융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먼저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가 위안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통화가 신뢰를 얻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경제 구조이고 둘째는 그 통화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실물 기반 자산입니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규모뿐 아니라 막대한 금 보유량과 강력한 금융 시스템이 기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위안화를 에너지 시장, 무역 시장, 국제 결제 분야에서 확장하려면 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이 5영톤 규모에 가까운 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위안화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기초 체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23-2024년 사이 위안화는 국제 결제 비중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특히 러시아,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위안화 결제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배경에는 중국이 조용히 축적해온 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이 다시 지정학적 무기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냉전기에는 금이 경제 위기나 전쟁 시기마다 가치가 상승하는 전통적 안전자산이었지만 최근 들어 금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적용되면서
금만이 미국의 통제권 바깥에 있는 마지막 자산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인해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면 달러 기반 자산은 언제든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금은 전쟁 없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이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을 바탕으로 한 위안화 신뢰도의 상승, 금을 통한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달러 리스크를 회피한 실물 기반 외환 전략. All of these create an entirely new financial landscape. 중국의 금 축적은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 매입은 국제 금값, 글로벌 자산 시장, 외환 구조, 달러 패권, 위안화 전략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미 세계 질서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축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국의 조용한 금 축적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